김소희 의원님. 네, 김소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에 제정될 당시에 중대시민재해라는 내용이 같이 들어갑니다. 중대시민재해가 뭐냐면요. PPT 띄워주시죠. 공중교통수단의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서 안전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정부 책임자도 형사처벌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대시민재해는 그 박주민 의원을 대표로 해서 몇몇 의원님들이 제안하셨는데 이게 왜 들어갔냐면 세월호 같은 사회적 참사를 계기로 내용이 들어갔고요. 제 생각에는 무한공항 참사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월호는 바닷길에서 일어난 참사고 무한공항 참사는 하늘길에서 일어난 참사입니다. 반복된 위험 신호를 방치해온 그 결과, 누적된 결과가 이런 참사를 만들었는데 저는 이런 참사의 가장 큰 원인이 콘크리트 둔덕, 몇 번의 개선 기회가 있었음에도 반복된 위험 신호를 정부가 방치하면서 그 결과 참사로 이어졌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방기한 참사의 공범들이 누구인지를 밝혀내는 게 이번 국정조사 특위가 해야 될 역할이고, 그리고 무한공항 둔덕을 개선하지 않은 국토부 관계자들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적용해서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고조사위원회 활동하고 경찰 수사 과정은 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다 인정하실 듯이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한 것이라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더 이상 전남경찰청의 수사를 저는 믿을 수 없고, 오늘 유족분들 이제 입장문 내신 것처럼 그 경찰청에 특별수사본부 설치하셔가지고 제대로 수사하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요. 2003년 콘크리트 둔덕 설계 변경을 승인한 책임자들, 그리고 2004년과 2007년 공항공사의 보완 요구를 거부한 국토부 책임자들, 그리고 2020년 로컬라이즈 계량공사에서 둔덕을 제거하기는커녕 오히려 상판을 추가한 국토부 책임자들, 저는 그 책임을 밝혀내고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증인들이 유족들 앞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용기 있게 말씀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2004년, 2007년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무한공항 콘크리트 둔덕의 반복된 위험 신호를 정부가 어떻게 방치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04년과 2007년 한국공항공사는 콘크리트 둔덕 로컬라이저 시설에 대해 장애물이자 기준 부적합이라며 공식 보완 요구를 했습니다. 이서감 전 서울지방항공청장 앞으로 나와주시죠. 네, 그 당시 2004년부터 2004년 1월부터 2005년 2월까지 근무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2004년 당시 공항공사는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 시설에 대해 기준에 부적합하고 장애물로 간주된다면서 보완 요청을 했는데 당시 서울지방항공청장은 불수용 결정을 내립니다. 보완 요청을 거절한 이유가 뭐였죠? 자, 우선 잘 아시겠지만은 짧게 답해 주시겠습니까? 무한공항은 2000년도부터 기공식을 착공해가지고 공사를 추진했는데 초기 한 2, 3년 몇 년 동안은 토지 보상 문제로 공사가 상당히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제가 근무할 2004년도에는 공항 기본 시설인 그 활주로, 계류장, 이액터미널 같은 그런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당시여서 저희 청에서는 그 공사에 대한 그 공정률 같은 걸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어쨌든 공항공사의 부적합 요청을 불수용을 내리십니다. 예, 그런데 지금 네. 이제 제가 사실 그 말씀드리기 물론 뭐 제 책임 회피라고 그러실지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면은 청년실에 국장급 간부들이 모여가지고 티타임 겸 주요 현안상 논의를 아니 근데 합니다. 보완 요청 그런데요, 거절한 거는 맞으시죠? 아니 그런데요. 네. 그 당시에 저희 그 간부들하고 아침에 티타임을 할 때 한 번도 로컬라이즈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일단 내부적으로 검토된 제기된 의견이 없다. 예,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자, 2003년에 제정된 공항 안전 운영 기준 제81조를 보여주시죠. 이거 2003년에 제정된 기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로컬라이저는 부러지기 쉬워야 하고 낮게 설치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따르면 콘크리트 둔덕이 해당 규정에 위반되고 그래서 공항공사는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서울지방항공청장에 계셨던 모든 분들은 이 내용을 전혀 몰랐거나 몰랐다고 판단하면 될까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네. 일단 보완 요청에 대해서 불수용 결정하신 거는 청장님 본인 결정이셨습니까? 아니면 뭐 당시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한테 보고를 좀 하신 다음에 하신 건가요? 그런데 제가요, 사실은 책임 회피하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실무진은 일단 어떤 그 이제 공무원들의 그 업무 처리 스타일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문서가 접수가 되면은 실무진들이 종합적으로 그럼 청장의 검토해서 보고를 못 받으신 상태에서 답변을 가지고 오는 불수용한 경우가 건가요? 있고요. 아니면은 먼저 저 기관장에게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경우인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재직하는 1년 동안 한 번도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 보고 자체를 못 받으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때 다 당시에 이 규정에 대해서 다 그냥 무관심했다 그렇게 보면 될까요? 무관심이라기보다는 몰랐죠. 그 앞서 말씀 주셨듯이 그 무한공항 개항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었어요. 그렇죠? 다른 예. 거 작업을 하고 계셨고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런 내용들을 못 볼 정도로 그냥 간과할 정도로 그냥 다른 일을 하셨을 것 같고 설사 보고를 하셨더라도 공항 개항이 더 우선이라서 이걸 다 무시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지는 않으셨나요? 그 당시에는 2004년도는 공항 개항이 제가 2007년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창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항 기본 시설 건설할 때여서 그 소위 말하는 항공 보안 시설이라든지 로컬라이징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실무선에서도 얘기가 없었고 네, 저도 일단 기억이 없습니다. 2003년 당시 청장님 시절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내용도 몰랐고 뭐 규정이 있었으나 규정 파악도 제대로 못한 거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